자, 이번에는 로드 밸런서 트래픽 예측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총 n개의 서버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요청이 k개가 주어져요.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서버가 n개가 주어지고 요청이 k개가 주어지는데 그 서버들이 그 요청을 나눠서 처리합니다. 이럴 때 각 서버들이 몇 개의 요청을 받게 되는지를 계산하는 문제예요. 입력 예제를 보시면 처음에 서버의 개수 8개가 들어오고 요청의 개수 6개가 들어옵니다. 이게 n이고 이게 k예요. 그리고 서버마다 다른 서버로 연결된 내용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지금 1번 서버, 2번 서버, 3번 서버, 4번, 5번, 6번, 7번, 8번 서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서버에서 나가는 간선이 3개 있고 2번, 5번, 8번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2번, 5번, 8번으로 1번에서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에서는 나가는 간선이 없습니다. 2번, 3번, 4번에서는 이렇게 나가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는 2, 4, 3으로 나가고요. 5번에서는 2, 4, 3으로 나가고 6번, 7번은 나가는 게 없고 8번에서는 6, 7로 나갑니다. 이 앞에 쓰여 있는 건 개수입니다. 6, 7로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청이 6개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요청이 1번으로 들어오면 1번에서 나가는 간선이 3개 있는데 이게 순서대로 하나씩 요청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요청은 1번에서 2번으로 가고요. 두 번째 요청은 1번에서 5번으로 가는데 5번에 나가는 간선이 3개니까 그 중에 맨 처음 간선 이렇게 2번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6개의 요청은 무조건 1번으로 통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에서 8번으로 가고 8번의 맨 처음인 6번으로 가게 되죠. 그 다음 네 번째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한 바퀴 다 돌았으니까 다시 처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에서 5로 가는데 5는 지난번에 2번으로 밖에 안 갔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4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에서 8로 가는데 아까 6으로 갔으니까 이번엔 7로 가고 이런 식으로 요청이 전달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건 뭐냐? 자, 각 노드마다 요청이 몇 개 들어왔는지를 찾는 거예요. 1번 노드의 경우는 6개 요청이 다 들어왔죠. 그 다음에 총 6개 요청 중에 2, 5, 8, 2, 5, 8 이렇게 나눠줬으니까 각각 2개씩 보내줬겠죠. 그 다음에 5번에서는 2개 들어온 걸 각각 이렇게 보내줬겠죠.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1, 여기 1. 여기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8에서는 이렇게 보내줬으니까 하나. 여긴 아무것도 안 왔네요. 0이죠. 지나간 경로도 다 이렇게 요청이 자기를 통해서 지나갔어도 다 이렇게 카운트를 합니다.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되냐면 1은 6, 2는 3, 3은 0, 4, 1, 5, 2, 6, 7, 1, 1, 8, 2 이렇게 답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계산하는 거 살짝 보셨죠? 이거를 매번 따라가서 계산하면 요청의 개수가 10에 18승이 되기 때문에
제한 시간 안에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매 요청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몇 개씩 분배되는지 순서대로 세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6개를 둘 나눠줬는데 그 다음에 2나 5나 8을 하는데 2는 아직 결정이 안 됐죠. 5가 결정이 되어야 5에서 어디로 나가는지가 결정이 돼야 2의 요청이 몇 개가 들어오는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화살표 순서를 잘 유지해서 나눠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화살표 순서대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걸 토폴로지컬 소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토폴로지컬 소트를 알지 못하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토폴로지컬 소트를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토폴로지컬 소트가 뭐냐면요. 이 노드들을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배열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순서라 하냐면 이 간선의 방향은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해요. 한번 그려볼게요. 1에서 2로 가는 간선은 이렇게 될 거고요. 1에서 5로 가는 간선은 이렇게 되고 1에서 8로 가는 간선은 뭐 이렇게 되고요. 5에서 2로 가는 간선, 이렇게 역방향 간선이 생기죠. 이런 게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안 생기게 우리가 간선이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이 노드들을 배치하려면 이 그림에선 이렇게 하면 돼요. 1, 5, 8, 2, 4, 3, 6, 7. 1에서 2로 가고 5로 가고 8로 가고 5에서 2, 3, 4로 가죠. 2, 4, 3 8에서 6, 7로 가죠. 그러면 항상 간선은 오른쪽 방향으로만 뻗어나가게 되죠. 자, 이렇게 소팅을 하는 것을, 이렇게 노드들을 소팅하는 것을 토폴로지컬 소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토폴로지컬 소트를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토폴로지컬 소트를 할 때 일단 그래프를 입력을 먼저 받을게요. 먼저 그래프에 사이클이 있으면은 토폴로지컬 소트를 못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안에 사이클이 없어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사이클은 없죠. 이런 그래프를 대그라고 하는데 이런 대그에서만 토폴로지컬 소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입력을 한번 받아봅시다. 첫 줄에 nk가 주어진다. map int input split nk가 주어지고요. 다음 n개의 줄에 그 노드 간선 정보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간선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그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태그 리스트 안에다가 노드 번호에 해당하는 자리에 이런 정보를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의 리스트가 되겠죠. 먼저 템프에 한 줄을 받겠습니다. 받았는데 맵은 리스트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야 리스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걸 통째로 태그에 넣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태그가 0번 자리부터 노드를 저장을 하는데 노드 번호가 1번부터 붙어서 들어오거든요. 실제로 이 정보가 258이라는 게 2번 노드, 5번 노드, 8번 노드 이런 식이라서 처음에가 1번 노드, 두 번째가 2번 노드라서 맨 처음에 자리를 0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력을 잘 받아들였는지 프린트를 해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맨 첫 자리는 0을 출력하고 0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리만 차지하는. 그 다음에 1번 자리에 3258 똑같죠. 그 다음에 000 000 그 다음에 3243 00 267 이렇게 태그 정보가 잘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태그 정보가 잘 입력이 되었으면 우리가 이 태그를 가지고 토폴로지컬 소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는 tsort라고 부를 거고요. tsort 함수를 짜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토폴로지컬 소트를 할 때 맨 처음에 하는 게 모든 노드들의 인디그리를 계산해야 돼요. 인디그리가 뭐냐 하면요, 들어오는 간선의 개수를 적는 겁니다. 1번의 경우 들어오는 간선이 없죠. 0입니다. 2번의 경우 들어오는 간선이 2개 이렇게, 5번의 경우 들어오는 간선이 1개, 8번의 경우도 1개, 모두 1개씩이죠.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왜 계산했냐면 인디그리가 0인 노드가 가장 왼쪽에 올 수 있는 노드입니다. 들어오는 간선이 없으니까 가장 왼쪽에 놓아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간선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디그리를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인디그리를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게요. 이것도 인디그리라는 배열에다가 calculate 인디그리라는 함수를 계산해서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디그리 calculate 인디그리 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이 태그에 들어있는 모든 노드에 대해서, 이 태그 안에다가 우리가 1번부터 넣었기 때문에 1에서 n 플러스 1까지 돌아야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 인디그리를 계산할 건데 계산해야 되니까 인디그리라는 배열을 하나 잡고요. 처음에 0으로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그 태그에 들어있는 노드에 대해서 그 모든 나가는 간선을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for j in range 1부터 태그 i 0 더하기 1까지 in degree를 태그 i j의 in degree를 하나 증가시킬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요, 우리가 태그 안에 이 부분을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대그 배열이 이 배열이거든요. 이 리스트인데 대그 i0라 그러면 i번째 리스트에서 맨 앞에 있는 거죠. 즉, 그 뻗어나가는 간선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그 개수만큼 for loop를 돌겠다는 거예요. 1부터 그 개수 더하기 1이니까. 그러면서 요 각각 요 다음 거 1, 2, 3에 대해서 이제 1에서 2로 가는 간선, 1에서 5로 가는 간선, 1에서 8로 가는 간선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대그 ij의 의미는 이 숫자인데, 그럼 2번 노드에 인디그리가 하나 증가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간선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나 증가시키고 2번 노드에 인디그리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5번 노드에 인디그리도 증가시키고 8번 노드에 인디그리도 증가시키고 그 작업을 하는 게 지금 이 함수입니다. 자, 이 토폴로지컬 소트를 처음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이게 좀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설명드리는 거고요. 혹시 이 토폴로지컬 소트에 대한 추가 강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따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이 있으면 따로 강의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풀이에 이걸 전체 다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코드는 보여드릴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디그리를 리턴을 하면 되죠. 그럼 우리 한번 여기서 받아가지고 인디그리를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리턴만 하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인디그리 값이 우리가 아까 계산한 인디그리가 1, 2, 3, 4, 5 순서대로 보면 0, 2, 1, 1 앞에 건 무시해야죠. 0, 2, 1, 1 그 다음에 5, 6, 7, 8 1, 1, 1, 1이죠. 1, 1, 1, 1 지금 이 부분이 제대로 계산이 됐습니다. 인디그리가. 자, 이건 제대로 계산됐으니까 이렇게 코멘트 처리를 하고요. 여기도 코멘트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디그리가 계산이 됐으니까 토폴로지컬 소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기본 아이디어가 뭐냐면 1을 맨 앞에 놔요. 이 인디그리가 0인 걸. 그리고 1에서 뻗어나가는 간선들을 다 삭제합니다. 그럼 인디그리가 하나씩 줄겠죠. 그럼 그 다음에 또 0인 게 생기겠죠. 그럼 그 0인 거 중에 하나를 1번 옆에 놔요. 5번이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 또 하나씩 다 줄겠죠. 그러면 000이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인디그리가 0인 노드가 생기거든요. 그럼 하나씩 뽑아서 다 배열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이렇게 바꾸고 0인 노드를 처음부터 다시 찾으면 이게 n이 10만이거든요. 그럼 매번 다시 찾으면 10만의 제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0이 생겼을 때 그때 모아놔야 돼요. 스택을 써서 모으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고 n 시간에 이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스택을 하나 만들죠. 스택을 하나 만들고요. 처음에 한번 돌면서 인디그리가 0이면 스택에 넣겠습니다.
in degree i가 0이면 stack.append i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것도 역시 1번부터 n 플러스 1번까지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스택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택에 들어간 걸 하나씩 꺼내가지고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이건 while loop을 돌리겠습니다. 스택이 비지 않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택에 뭔가 있으면 계속 도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쓰면 돼요. 스택이 empty가 아니면 이런 뜻을 그냥 while stack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택에서 하나 꺼내야겠죠. 스택.pop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스택의 맨 뒤에 있는 게 빠져나오겠죠. 이걸 노드에 넣겠습니다. 노드에 넣고 노드는 어디다 넣을 거냐면 우리가 순서를 어디든가 저장을 해야겠죠. 우리가 order라고 할까요? ordering이 좋을 것 같아요. ordering이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노드를 뽑았으면 이 ordering에 append를 해요. 그냥 그 다음에 이 노드에서 나가는 에디들을 다 제거해야죠.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for I in range 1부터 태그 노드에 제로, 여기 개수가 적혀 있죠. 이만큼 돌아야겠죠. 태그 노드의 제로가 이 맨 앞에 있는 거라고 있겠죠. 3개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간선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각각의 그 노드 번호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좀 복잡해서 얘를 child라고 우리가 따로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in degree에 child를 하나 감소시켜야겠죠. 지금 만약에 1번 노드가 없어지면 2번 노드, 5번 노드, 8번 노드에 in degree를 하나씩 줄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in degree child가 0이 되면요. 그러면 바로 스택에 append 하겠습니다. 이 child를요.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서 오더링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오더링을 return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받아야겠죠. 이쪽에 받는 자료 구조도 똑같이 오더링이라고 합시다. 이름이 같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잘 됐는지 오더링을 프린트 해보죠. 자, 토폴로지컬 소트 결과가 맞는지 한번 보죠. 1, 8, 7, 1. 여기다가 그냥 간선을 그려보면 되겠네요. 1에서 8로 가고 1에서 5로 가고 1에서 2로 가고 5에서 2로 가고 5에서 3으로 가고 4로 가고 8에서 6, 7로 가고 다 오른쪽으로 간선이 뻗어나가죠. 그러니까 토폴로지컬 소트가 잘 된 겁니다. 사실 토폴로지컬 소트는 답이 한 개는 아니에요.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토폴로지컬 소트를 이렇게 했고요. 이제 이 토폴로지컬 소트 결과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이제 풀겠습니다. 불필요한 것들 좀 지울게요. 이제 오더링도 다 됐으니까 지우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과값을 계산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과값을 저장하는 리스트는 우리가 트래픽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노드마다 이제 몇 개의 트래픽이 지나가는지를 볼 건데요. 이것도 똑같이 n 플러스 1개로 초기화를 할게요. 그러면 이 오더링 된 순서대로 트래픽을 계속 자식 노드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for i in range 1에서부터 n 플러스 1까지 트래픽을 나눠주겠습니다. 근데 트래픽 여기서는 지금 오더링에서 하나씩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오더링은 맨 앞에 아무것도 그 0을 집어넣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n까지 하는 게 맞네요. 그래서 오더링에서 하나씩 가져올 겁니다. 오더링을 하나씩 가져와서 i번째 지금 오더링 i가 노드 번호인데요. 이 노드에 해당하는 트래픽이 이미 계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트래픽 노드에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자기 자식들한테 나눠줄 거잖아요. 나눠줄 거를 우리가 request라는 변수명으로 잡겠습니다. 이거를 자식들한테 나눠줄 건데 어떻게 나눠줄 거냐? 일단 자기 인접한 노드들의 개수를 계산을 해야겠죠. 그걸 개수로 나누면 되죠. 그런데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나가는 간선이 이렇게 없으면 못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나가는 간선의 개수가 노드 제로인데 이게 0이면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나갑시다. 다음번 for loop로 가면 되고요. 이게 0이 아니면 우리가 작업을 할 건데 이게 살짝 계산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는 없었는데 만약에 6개가 들어왔는데 그럼 2개씩 나눠줬잖아요. 만약에 5개가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죠. 5개가 들어오면 하나 나눠주고 하나 나눠주고 또 하나 이렇게 나눠주겠죠. 즉 처음에 몫을 구하고 5 나누기 3 하면 몫이 1이잖아요. 근데 나머지가 또 있죠. 이렇게 나머지가 2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나눠주고 그 나머지 개수만큼 앞에서부터 더 나눠주는 거죠. 이 몫과 나머지를 먼저 계산을 해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 request 값에 대해서 나머지 목 태그 노드 제로로 나눈 거 이게 몫이죠. quotient 몫이고요. 그 다음에 remainder request 태그 노드 제로. 자, 이 두 값이 있어야 우리가 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이 목 quotient만큼 다 나눠주면 되겠죠. 자, 나눠주겠습니다. for j in range 1 태그 노드 제로 플러스 1까지 traffic 자, 여기서도 우리가 좀 이름이 길어지니까 우리가 child 값을 써야 될 것 같아요. child라고 합시다. child는 tag node j 이게 상당히 유용한 게
이렇게 이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이 디버깅 할 때도 훨씬 어려워요. 이렇게 한 줄 더 쓴다고 해서 뭐 크게 느려지지 않으니까요. 그냥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트래픽 차일드 값에다가 우리가 quotient를 추가해주면 되겠죠. 이건 전체에다 해주는 거고요. 이게 1번부터 remainder까지는 더하기 1을 해야 remainder까지 가겠죠. 그때는 여기도 또 child가 필요한데 for loop가 달라져 갖고 traffic child에다가 더하기 1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골고루 분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찍어 볼게요. 우리 traffic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print traffic. 우리가 traffic을 여기서 정의는 했는데 그쵸. 정의만 하고 처음에 그 트래픽 값을 안 넣었네요. 이게 지금 처음에 1번 자리에 트래픽 1번 자리에 K를 넣어야겠죠. 그래야 이걸 가지고서 가져와서 작업을 시작하겠죠. 이것도 for 1에서 n 플러스 1까지가 돼야 정확하겠네요. 미안합니다. 여기는 오더링이었군요. i가 오더링이니까 이거는 그냥 이게 없는 게 맞는 거네요. 이게 없는 게 맞고 인덱스를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한번 돌려보죠. 뭐 돌려보고 이제 값이 맞는지 보죠. 출력 예제가 6301-2112인데 6301-2112 맞죠? 그 다음 출력 예제는 105447, 105447, 111, 112, 111, 112, 335, 168, 335, 168, 167, 335.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맷이 달라서 일치하지 않는다고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포맷을 또 맞춰줘야죠. n개를 찍는데요. traffic i를 찍는 거죠. 그런데 트래픽 맨 앞에는 0이 있으니까 1번부터 n 플러스 1번까지 찍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중간에 공백 때문에 n번까지 그냥 먼저 찍을게요. 트래픽을 찍고 end를 이렇게 하면 엔터 대신에 공백으로 바꾸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트래픽 n에 대해서는 따로 찍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코드 제출해 보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두 가지가 있죠. 처음에 토폴로지컬 소트를 계산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 quotient remainder를 계산해서 나눠주는 부분. 나눠주는 부분은 뭐 인덱스만 조심하면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앞부분에 토폴로지컬 소트를 잘 모르시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제가 설명하기 편한 방식으로 해서 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사실 제가 원래 코딩하는 토폴로지컬 소트는 이거보다 좀 더 간결한 게 있거든요. DFS 사용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 원리를 설명하는 게 어려워서 제가 이번에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요청이 있으면은 그런 토폴로지컬 소트 관련 설명을 모아서 한꺼번에 다른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